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뽑힌 단체장들 모두가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11대 도의원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새로운 수장 허성무 창원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인사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이번에 새로 뽑혀서 변경된 시장인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있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시정이 저희 감시자들 단골 감시 대상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앞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가 계속 감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왠가 오늘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네. 시장으로 첫 이제 창원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네네.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존의 기조들이 어떻게 바뀔까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또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또 잘하신 일도 있고 또 잘못하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공간은 있는데 공은 잘 개성을 하고 또 간은 좀 고쳐서 가고 그런 게 뭐 일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동안 감시자에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감시의 눈길을 주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기도 하고 네. 일부는 법원에서 소송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법적 절차를 잘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잘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수 끝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깨도 무겁지만. 네. 그러시죠? 정확하게는 이제 3.5수를 했습니다. 3.5수로 예. 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본선까지 나가서 선거를 한 게 3번이고요. 네. 이번까지. 중간에 예선전까지 하다가 본선을 못 간 경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0.5선이죠. 5수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는 이제 저는 뭐 거의 4번 시장에 도전한 셈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아유 당선돼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낙선을 많이 해보고 당선이 돼서 낙선한 것보다는 뭐 덜한 건 사실입니다. 네. 기분이 더 나은 건 사실인데 새 시장이 오면은 많이 변화가 돼야 되고 또 많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그렇죠. 거라는 네. 기대감이 너무 크셔서 이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실제 내용은 또 그 기대감에 미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취임식을 보니까 지난 일요일 날 이래 하셨대요.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일요일 휴일이라고 계획하고 있다가 또 출근하고 이랬으니까 혹시 민폐는 안 하는지. 예. 7월 1일 날 일요일인데요. 주일 날 취임식을 해라고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날 출근한 공무원들은 뭐 휴일 수당 받으셨을까요? 예, 아마 그 직급에 따라서 휴일 네. 수당을 받는 그 공무원도 있고 또 거의 민폐였던 걸로. 직급이 높으신 분은 못 받죠. 그게 아마 직급 네. 기준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네. 이 8년 전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하면서 시민의 날이 7월 1일로 그렇게 이제 첫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1일이 일요일이었고 그럼 이제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취임식도 없이 그걸 하면은 좀 어색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간략하게 이렇게 취임식을 하고 이어서 이제 시민의 날을 하게 됐는데요, 행사를.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전에 정당인으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져서 과연 허성무 새롭게 뽑힌 창원시장이 행정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되면서도 궁금하면서도 기대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출직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인 반, 행정인 반, 반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둘 다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민원제도 비서관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각 부처에서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도
민원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잘 보살펴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제도가 불합리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짧은 기간이 있지만은 가장 강렬하고 심도 있게 비서관 시절에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또 그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일이고 또 내려와서 경상남도에서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원시의 일은 제가 볼 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청와대나 경상남도의 일은 약간은 이게 공중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원시의 일은 그야말로 진흙판 땅에서 이렇게 백병전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죠. 매일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고 매일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빛은 안 나고 고생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실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도 우리 직원들도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 부분을 그때 선거 기간에 얘기를 하시면서 부시장은 한 명은 여성으로 하겠다. 그리고 5곳의 구청장 중에 한 명은 또 여성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구체적인 안이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거 외에 앞으로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창원시의 인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제2부시장은 이제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이제 행정을 장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행정을 잘하는 경험 있는 분을 쓴다. 그다음에 이제 2기로 가서는 우리 여성 부시장님을 모셔서 우리 창원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가치를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이 우리가 5개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개쯤은 늘 이렇게 구청장을 여성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큰 소리를 제가 많이 쳤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임명하려면 4급 공무원이 있어야만 구청장을 임명을 할 수 있는데 4급 여성이 지금 임명할 여성이 없습니다. 그 5급은 많이 있느냐? 5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첫 인사에 물론 이제 이번 인사는 제가 주도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주도해 놓으셨던 걸 제가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선결을 하고 일부 변화를 주는 건데 역시 이제 여성의 승진 기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5급 승진에 조금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4급이 되거든요. 그럼 구청장이 그럼 그때 제 임기 때까지 이분들이 구청장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지금 5급이 한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누군가는 연수가 차면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여성 부시장이나 여성 구청장은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인사를 주도하는 거는 인사계장님이나 인사계장님 밑에 인사 차석이 이제 인사실무 전반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뭐 여성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은 인사계장이라는 직책이 가장 핵심적인 보직 아닙니까? 그 핵심 보직에 이번에 여성을 임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구청장님이나 여성 시장님이 드러나는 거지만은 실질적인 역할은 그 여성 인사계장님이 훨씬 더 크게 할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패러다임 변화를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 인사계장님은 제가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네. 그 TV 보고 계신 창원시청 공무원들께서 지금 절대 채널 안 돌리고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창원시 슬로건은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입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창원은 그렇다면 전과 어떻게 다른 건지 얘기를 차례차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여기저기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이 창원 국가산단. 예, 뭐 좀 공식 방문이죠. 네, 대외적으로는. 네. 직접 가보니 어떠셨어요?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박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뭐 사실은 그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또 일부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는
52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제가 한꺼번에 오니까 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 우리가 뭐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늘 어렵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금까지 극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공단 또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52시간 근무제 또 최저임금제 때문에 기업들도 어렵지만 또 노동자들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 GM이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비정규직에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예, 뭐 GM도 하루아침에 그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하기는 힘든 면이 있겠죠. 그러면 GM 스스로 어떤 단계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좀 수립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이 노동자들도 충분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나중에 가서 완벽하게 실현되든 안 되든 최소한의 그런 성의라도 갖고 있다면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뭐 오히려 돈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이런 막가파식 태도는 조금 노동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기업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해고돼 있는 비정규직 64분이 계십니다. 네. 이 64명에 대한 복직이라도 빨리 좀 되었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고된 지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실업수당이 뭐고 다 써버리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파탄의 지경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빨리 구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주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지방정부도 또는 중앙정부도 GM을 지원하는 것이 더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모든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GM을 위해서 투자만 하라, 뭐 지원만 하라 이러고 GM은 정작 이렇게 상생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에 전환이 없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방안이 있다거나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예, 지자체의 권한으로 매우 이제 힘들죠. 힘든데 이제 이 노동 문제 자체를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한도 아니고 그런 이제 노동부와 또 고용주와 네. 그다음에 노동자들 간에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중재의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지자체가 앞으로 이제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구제책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구제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정부의 구제책이 상위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어떻게 긴급 구제를 위한 그런 수단들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화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창원 경제뿐만이 아니라 창원 전체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특히나 지금 구 마산 지역, 그다음에 구 진해 지역인 더더군다나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도시가 활력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이 좀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마산에도 산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중리에 가면 중리 내수 산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북에 가면 진북 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자유수출구역이 있고 그 옆에 봉암 산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포 지역에 그 배우지 공단도 생기고 있는데 그러는 이제 공단의 문제, 산업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 도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마산은 오래된 상업과 문화와 예술 그런 전통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전통성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와드리면은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마산의 의시장이라든지 오동동, 창동을 중심으로 하는 상, 의시장이 좋아져야만 그 상권이 옆으로 번져나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이제 동부, 서부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동부는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분들 중심으로 살고 계시지만 또 그 옆에 부산 강서구하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또 신도시가 들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라든지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어쨌든 육군대학이 나가고 시청이 옮겨가고 또 많은 또 군부대가 부산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혁신해서 다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부 지역을 근대 문화유산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이미 뭐 제시되어 있는 해법입니다만은 잘 갖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천항을 주변으로 해서 어떤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항제를 그냥 일시적으로 하루 만에 스쳐가는 그런 군항제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많은 스토리가 있고 좀 더 새로운 공연이 있고 정체성,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결집된 문화 능력, 지방력을 넣어서 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벚꽃 축제에 오면은 벚꽃을 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꼭 더 봐야 할 뭔가를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6대 부지에 대해서 진해분들은 모두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도 나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넣어서 진해 서부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진해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도지사도 저하고 같은 공약을 한 게 이 연구개발 특구가 이렇게 네. 거기까지 오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자원 거기에 진해의 새로운 활력 또 우리 경남의 새로운 활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진해는 진해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이 얘기를 지금 쭉 풀어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그 마산 창동 예술거리 있잖아요. 네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는 저는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그 도시의 활력을 찾고 재생을 위해서 한 아이템으로 예술촌이라는 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그게 얼마나 잘 되었느냐의 문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네. 지적을 하고 투자 대비 특히 그런 너무 말씀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처음에 취한 거 그건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잘 하지 못한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 창동에 예산을 투입하시게 되면 네, 좀 어떻게든 좀 그렇죠. 예산 대비 정말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예술촌뿐만 아니라 그게 수많은 뭐 멋진 비싼 돌들을 깔고 도로에조차도 뭐 블록을 깔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나가보니까 이 블록이 끄떡끄떡한다 그러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끄떡거려서 지나가는 차도 불안하고 이 건너가는 저도 불안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공사 중에 또 많은 그 영업의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뭐 투자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시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어디든지 돈이 필요하면 시가 투자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돈이 투자됐을 때 그곳에 계신 시민들도 상응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상권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의 투자만 바라고 상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시민들의 더 적극적인 동참과 자발성이 더 필요하다. 그 창원시를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조직, 재정, 인사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 등 이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를 특례시를 추진하는 거로 이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과거에 그 광역시 이제 준비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좀 흐지부지 됐지 않았습니까? 운동을 하다가 이 특례시도 그렇게 또 행정의 낭비로 또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제가 특례시를 위해서 뭐 동네마다 뭐 특례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단을 만들고 통반장님들을 모이게 하고 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낭비는 전혀 없다. 예산 낭비도 없고 행정 낭비도 없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고
또 중앙정부도 타당하다 생각하면 결국에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광역시는 그 광역시를 하자 안 하는 제의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그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돈과 행정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법적 지위는 기초지만 광역의 버금가는 어쨌든 행재정적 권한을 받는 특례시로 가자.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는 권한을 인정받는 그런 시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에 광역자치단체하고 갈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안상수 전 시장님과 홍준표 전 도지사님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 많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구조상에. 왜냐하면 이미 10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이 큰 도시를 5만이나 10만의 도시나 군처럼 행정을 해라는 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친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닌 거죠. 정치적 성향이 갖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것이 특례시라 보고요. 그것은 우리 도시 하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수원이라든지 고양, 용인이 같이 하고 있고 그 시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얹혀 가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낭비할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은 뭐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요. 어쨌든 분권과 자치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도 그렇고 또 김경수 지사께서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잘 의논해서 이것도 뭐 싸우면서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 협의하고 의논해서 잘 조정해서 결정할 문제다 보고요. 궁극에는 뭐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 보고요. 대통령도 광역시는 동의하지 않지만 특례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려는 답을 미리 주신 것 같은데 이 광역시는 이제 행정자치단체가 도하고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도에 상당히 반대가 좀 많겠다는 그런 건 있지만은 특례시는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큰 반대가 없을 거로 예상은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제 창원처럼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도시로 가던 거를 창원시가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이후에 경남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특히 그동안에 부채 제로를 가면서 기금도 다 없어지고 이래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할 거고 또 여기에 이제 토지 계획 같은 게 이용 계획이 광역의 개념에서 좀 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이제 독립적으로 가게 되면은 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좀 이 고개를 좀 흔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는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뭐 취등록세는 도세고 재산세는 이제 시 기초자치단체세인데 이 취등록세가 도세로 들어가면 다시 그것을 또 일정 정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전체가 안 들어가고 쓰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세수의 줄어듦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줄어들면 이제 또 김경수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중앙정부의 세수를 가져오셔야지 그걸 밑에 기초자치단체 그걸 억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청에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지사님께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이 작은 것은 끊임없이 분권을 내서 내려줘야 되는 거고 또 더 큰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요. 후보 시절에 김경수 지사와 공동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또 같은 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과 같은 그런 갈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구조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 어떤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예, 뭐 마찰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 어쨌든 뭐 큰 틀에 있어서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게 다 같지 않습니까? 분권에 대한 생각, 철학도 거의 같고요. 또 그동안 정치를 해온 경로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경남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과 창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도 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특례시는 생각을 밝힌 적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아마도 이제 분권을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그 핵심 참모로서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성대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이 경남이 창원이 독립을 이 재정적이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경남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방세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다른 형태로 방법을 좀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귀찮아하고 또는 그 권한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중앙정부나 일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저는 그렇다 보고요. 그래서 역시 기득권은 어디에나 무섭다. 저에게 주어진 기득권도 저도 잘 안 내놓으려 하겠지만 네. 뭐 다른 사람 다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창원시장님 당연히 기득권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감시를 많이 안 하지만 네. 다음부터는 감시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오늘만 훈훈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창원시의 해묵은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저희가 추려봤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은요 정말 너무 오래됐고 이제 지역에서 골칫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향후 어떻게 개발이 될지 그리고 국비 지원이 정말 가능할까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네. 그 뭐 가능했으면 벌써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산항이 저렇게 망가지도록 개발하는 데에 과거 마산시에 그리고 현 창원시에 동의해줬고 함께 해준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럼 최소한 그 책임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수부가 결코 동의해주지 않을 겁니다. 동의해주는 순간 자신의 가오를 자신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이나 어떤 조직의 관성이라는 게 자신들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할 것 지적하고 논리 개발을 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게 3,403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들었는지 우리가 진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검증해 놓은 기관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증단을 통해서 정말 그 비용이 제대로 들은 건지 또 혹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위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빛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내가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시장 혼자 주장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고 전문가의 공론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몇 달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더 걸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조급하게 민자를 유치해서 한 번 이거 망가지면 100년 이상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잘 검토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부분적 민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쨌든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시민들의 공감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해버리면 필연적인 반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을 통해서 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도지사의 도움도 또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타필드 입점 이것도 큰 이슈인데요. 지금 중소업체들이 이제 뭐 안 그래도 어렵는데 이런 큰 업체가 들어오면 더 어렵다고 반발은 당연히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데 이 스타필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시장님 답을 듣기 전에 정말 창원 시민들 사이에서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화면 보시고 시민들의 궁금한 점도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세계 측이 750억 원을 주고 사들인 옛 39사단터 상업용지입니다. 신세계는 이곳에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목적하는 게 아파트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의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 더 크게는 창원시 전체, 구 마산 이런 데까지 겨냥을 하고 있다 하니까 주위에 있는 전통 시장들한테 바짝 긴장이 되죠.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데리고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창원은. 그러니까 다 외곽지로 가야 되고, 뭐 장류나 뭐 진짜 부산 이런 데 가야 돼가지고 좀 좋은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스타필드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애들 데리고 근데 교육적으로 또 괜찮은 것 같고. 스타필드가 입점되면은 정말 우리 가족도 스타필드에 가서 이런 많은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의 물건이 그대로 또 스타필드에 전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 시민이 훨씬 수준 높은 쇼핑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뭐 대기업에서 큰 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영세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부 다 정부에서는 오일장 살리자, 뭐 재래시장 살리자 이래서 왔는데 재래시장 이렇게 살겠어요? 못 살아. 제 또래 애들이 같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목 상권들이 좀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소비를 한다 보니 그 사람들이 창원을 옴으로써 창원 전체가 좀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 외의 부분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소비도 그렇지만 또 뭐 조금 다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네. 예, 정말 뭐 참 답답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이제 지역 상권이 몰락한다는 주장 또한 맞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또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 상권 몰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생기는 교통 영향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3에 대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팽팽하게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론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뭐 이미 신세계 쪽에서는 뭐 설계를 끝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양주장들이 있는데 잘 판단해서. 그러면 그 공론화의 과정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준비는 미리 할 생각입니다. 네. 허가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공론화를 시작해야죠. 제3의 대안이라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업이나 북면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도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꼭 이런 게 도심지 한복판에만 있어야 되는가? 자동차로 5, 6분 거리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가? 물론 그 기업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통이 더 좋은 요지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지금 현재는 대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고민하고 협의해서 갈 그런 문제다 보고요. 근데 뭐 저 워낙 땅값이 비싸서 네. 저 부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단위에서는 몇 천억, 몇백억이 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단위라 하지만 시 규모에서 몇백억 이런 단위의 예산을 쉽게 편성하기 참 어렵거든요.
결국엔 또 돈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이미 그 땅은 분양됐고 중도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잔금만 들어오면은 뭐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거기 뭐 선출된 시의원, 도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다른 대표들도 계시고 또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또 그게 입점하려고 하는 입점 예비 상인들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타필드 같은 문제는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거를 공론화위원회라고 해서 공론을 모으는 건 참 민주적으로 좋은 과정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과연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는 사안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뭐 리더의 역할이라든가 시정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에는 나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운 답변이어서 시장님께서 살짝 비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네. 한 사람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커지면은 네. 결국은 그 갈등 손실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기 전에 어쨌든 제 의견이 중요하지만 제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 공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은 사실은 크게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만 잘 이끌어 나간다면은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결론이 나면은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도 동의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원 SM타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에서 참 여러 번 감시를 했던 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또 경상남도가 감사한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M타운 잠깐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SM 문화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또 하고자 하는 이룩하는 곳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문화로서 크게 되는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SM타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SM타운이 한림문화복합타운으로 처음에 조성이 됐는데 사실 안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파트 사업이더라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지금 환매부 특약이 해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를 이게 놓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저도 걱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저질러 놓은 걸 제가 설거지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할 때도 뭔가 수단이 있으면 정말 신속하고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단들을 다 놓아버리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건 역시 아직도 이제 사법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한번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정말 한류 문화의 중심지도 되고 확산의 근거지도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된다면 뭐 두말 나위 없이 좋은 게 맞죠. 그런데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값을 너무 저렴하게 제공한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사전에 제거해 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제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적된 감시자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지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크게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밝혀진다면은 그건 또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말로 사법당국에서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다만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분양이 완벽하게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 분양이 됐다는데 그럼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선의의 피해자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 작은 탈법적이나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에 따라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고요. 이후에 어쨌든 우리 시민의 공익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걸 잘 찾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원 일몰제 진짜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동안 이 창원시는 이제 그 대안으로 사공이라든지 대상공원 이거를 이제 개발 추진해 왔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그 반대해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일몰공원 일몰제 이게 어떤 뭐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다른 게 들어올 건 없는지 민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또 이 아파트의 규모를 줄여서 할 수는 없는지 행정을 좀 투명하게 열어서 공론을 모아서 가면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이 행정 쪽의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시민들은 그저 보기에 아이고 뭐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공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파트 숲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부터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민간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더 큰 오해가 정폭되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면은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토론회도 해야 되고 공감을 얻는 방법을 취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업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대상공원은 아직 진행이 거의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냐. 최근에 또 소송이 둘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또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 박미애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뭐 소송의 결과는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그 사공원도 그렇고 대상공원도 그렇지만은 이게 대해서 창원시에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돈이 있으면 다 사면 되지만 돈이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사들이면 그 지방채 이자의 절반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지방채도 무한정 발행할 수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마어마한 땅값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부 이제 주요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관 그렇게 민자를 최악의 경우 유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누리는 혜택이 최소화돼야 된다. 물론 그분들 보고 적자 보고 하라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나 이제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분들의 이익의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공익이 커지는 거니까 시민들의 이익이 커지니까 그런 적정성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 우리 도시만 그렇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 민자가 유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주도 그렇고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이 국가적인 문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뭐 기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뭔가 국력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궁해지면 새로 통합 일이 생기듯이 새로운 대안을 정부가 더 내놔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자의 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파트 허가는 되도록 안 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뭐 나가더라도 규모가 좀 더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계산한 이 공모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했었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만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2000세대 가까이 들어오고 얼마나 공원 개발에 돈이 투자가 되고 그들이 남는 이익이 얼마인데 이런 정도가 되는지 지금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폭리를 얻어가는 방식의 민자 유치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네.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현안마다 공론화위원회에 공론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건 또 기사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그런 위원회를 만들 좀 조례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그 법적 근거 하에서 어쨌든 시민들 가운데서 참여하실 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성무 창원시장 모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거다라는 질문만 추려서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임기가 끝났을 때 재선에 도전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났을 때 나 창원 시민들이 허성무라는 시장을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가 있다면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으세요, 나중에? 예,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과 좀 열심히 소통한 사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취임하고 늘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운동화 신고 불편해서 계세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4년간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시장이 혼자 뛰면 안 돼요. 시민과 함께 그렇게 뛰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론화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관점이라 말씀드리고요. 시민과 함께 부지런히 4년을 뛴 그런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마지막으로 응원? 격려? 네. 말씀 중에 쭉 들어봐도 이 중요한 일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그 의지가 또 이제 아주 돋보이시거든요. 임기 마칠 때까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내고 지금 또 창원에서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창원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약간 쇠락한 도시? 약간 그런 쪽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 인구 유출이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도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활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임산부의 모습이 많이 보이거나 유모차가 많이 보이면 그 도시는 활력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다시 그런 활력이 생기길 저는 소망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창원시장을 이끄실 허성무호가 허성무 이상무 되도록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말 중에 하나가 칭찬보단 비판을 더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대한 열린 자세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겠죠. 부디 이 마음가짐이 4년간 변함없길 바라면서 늘 시민의 편에 서는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들이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